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임영호입니다. 내과 정은행입니다. 어우, 원장님도 코가 우리 집안이 높아. 우리도 저도 제 코가 이제 100만 불짜리 코라고 하던데. 100만 불. 코 수술이 콧대를 이렇게 세우는 게 코 수술 아닌가요? 코 수술은 콧대가 핵심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. 네. 근데 콧대는 생각 외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 그래요? 얼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코끝이라고 보여요. 코끝이고. 네네. 우리가 딱 분류를 해서 본다면 콧대, 코끝 이렇게 있다면 콧대보다는 코끝이 중요하다. 오똑하다면 그럼 굳이 콧대를 많이 높이지 않아도 예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동양인들 이제 여기가 낮잖아요, 여기가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높이려고 다들 콧대에다가 뭔가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오시거든요. 근데 거기는 원래 미관과 코 사이는 이게 130도의 이런 굴곡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무작정 높이려고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끼리는 뭐 아바타 코, 서양에서는 사자 코 이렇게 부르는 거죠. 그러니까 콧대가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도 과히 보기 좋지는 않다. 그렇군요. 코끝이 오똑하면 콧대가 웬만큼 조금 낮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. 코끝이 높으면 참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수술을 무조건 콧대 높이는 것보다는 코끝을 예쁘게 하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죠. 코끝에 이게 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코끝 어떻게 수술해요?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. 맞아요. 우리 코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. 돌리고 수 있고 얘 움직이고 코끝은 요 부분, 콧대도 요 위쪽 3분의 1 부분은 뼈로 돼 있고 하부 3분의 2 부분이 다 연골이에요.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골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뭐 실리콘을 넣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인공 보형물을 많이 넣는 추세였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코끝이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요즘은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코 안에 있는 기둥 연골이 있거든요. 그걸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코 안에 가운데 기둥이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라고 불러요. 걔를 채취를 해서 얘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. 다시 속에서 빼가서 다시 이 끝에 해주는 거예요? 위치 이동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코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. 어떤 듣기로는 귀에서 연골해서 이렇게 빼서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. 맞아요. 예전에는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코 여기 있는 데다 위에다가 귀연골을 살짝 하나만 덧대주는 거죠. 덧대주고 끝내는 그런 수술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얼굴의 근육이 코를 웃다 보면 코끝이 내려가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올려놨던 귀연골이 뚝 떨어지는 거죠. 얘가 계속 여기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비중연골로 정확하게 기둥을 잡아주고 귀연골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죠. 다른 용도라 하면 이제 여기 코 끝에 이렇게 찝히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분들, 그런 분들에서 귀연골의 그 자연 곡면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곡면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코끝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귀연골은 부가적으로 쓰는 거지 그게 기둥이 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. 코 수술할 때 비중격 안에 어떤 그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? 뭐 비염 그렇죠. 수술이라든가. 그래서 예전에 비염 같은 게 있어서 뭐 축농증 같은 게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연골이 휘었는데 그 부분을 치료했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그 비중격 연골을 제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. 이비인후과에서 휜 부분을 그냥 제거를 해버려요. 그러면 그 재료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걔를 사용해서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부득불 본인의 늑연골, 가슴 연골 여기서 빼가지고 여길 떼요. 아니면 운 좋게도 다른 분들이 기증한 연골도 기증을 연골도 기증해요. 연골 기증 늑연골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워줄 수도 있죠. 혹시 요즘은 이제 코 수술 안 하고 여기 필러 넣어가지고 코 딱 이렇게 오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던데. 맞아요. 콧대를 높이는 경우라면 필러 넣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콧대. 근데 그게 이제 마치 그 짐볼 있죠, 짐볼. 짐볼을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누르기 때문에 그냥 퍼져요. 짐볼이 눌리는 것처럼 젤리 성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젤리 성분이 그대로 오똑하게 있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게 뭐 6개월, 1년 지나면 그냥 살짝 퍼집니다. 그러니까 퍼지면 걔를 녹이고 다시 넣든지 아니면 뭐 그냥 완전히 녹여버리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코 풀 때 막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코 푸는데 코 수술한 사람이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. 코는 뭐 가급적 코를 수술했든 안 했든 그렇게 심하게 푸는 건 좋지 않아요. 그래, 알겠습니다.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. 흔히들 막 이렇게 막 코 막 누르잖아요. 이렇게 그냥. 그리고 그거를 심하게 푸는 것보다는 코 세척의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코 세척을 따뜻한 식염수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려서
그래서 씻다 보면 코 안에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. 부비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세척을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. 거기가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축농증도 생기고 뭐 간혹 감기, 폐렴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따뜻한 식염수로 코 세척을 자주 해주시면은 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단 코 세척을 했을 때는 하고 나서 풀면 안 돼. 코를 풀면 안 됩니다. 그럼 중이염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코 수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